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님이 지금 너무 행복한 날씨예요. 살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좀 선선해졌죠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호수님, 오늘도 완전 공짜 시선 집중 덕분에 출근길이 순삭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드는데 웃음과 정보는 가득 챙겨가니 이거 완전 꿀이에요. 덕분에 지루한 버스 안이 오늘도 제2강의실 그리고 공연장이 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도 챙겨가십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웃으시는 걸까요? 뭐 그거에 다 헛웃음 아닐까요? 헛웃음? 취향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약간 하늘호수님 이거 인사 보면서 요걸로 우리가 광고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시선 집중 완전 공짜 완전 꿀. 그죠?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제이비가 오늘 웃음과 정보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어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부터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최고위원까지 잇따라 같은 주장을 내놨죠. 자, 그러자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은 이 브리핑 내용 가운데 원칙적 공감 이 부분을 크게 부각해서 보도를 했고요. 강유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원칙적 공감 부분만 키웠다면서 이건 오독이자 오보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논외로 하고요. 저 논란에서 확인되는 게 있다라는 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당의 사퇴 주장 100마디보다 사실은 대통령실의 입장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원칙적 공감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그래서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정확한 입장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그러면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상식적 추정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건데 특별한 입장이 없으면 지켜보는 게 상례겠죠. 민주당 안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막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대통령실에서 막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대법원장 때리기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권광윤 님이 사법부가 정치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신원섭파 님은 아침부터 이거 국어 문해력 문제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이비가 일단 해설을 해주셨으니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의 말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을 했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라고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관련한 얘기 2부에서 성일정 의원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현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현역 의원 6명, 전직 의원 5명에 대한 구형이 있었는데 물론 이들 외에 보좌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이렇게 내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어제는 우선 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조만간 지금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평가는요?
자, 구형량이 가장 셌던 나경원 의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주장을 들으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기소를 한 게 의회 독재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소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죠. 그럼 그때 검찰 수뇌부가 누구였을까를 한번 더듬어 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대선 후보 경선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있었죠.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든 아니든 뭐 전체든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당 피고인들 공소 취하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었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 부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건 이제 검찰의 구형이고 선고 기일은 11월 20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의 판단은 다를 것인가? 춘철님들은 또 여기에 궁금증을 던지고 계신데, 머니마켓님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쯤 나오겠죠, JB?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상상 이상의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상식 밖의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판이 참으로 오래 걸렸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것도 객관적 사실인 아니,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까지 오는데 거의 6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6년이 걸렸죠. 네, 신속 재판을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었나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다 또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면 하세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촌철님들의 걱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뉴스 오디오 들어보시죠. 대펄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이 경사 동료 해경들은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동료 해경들은 우선 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혼자 구조 현장에 내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3시쯤 휴식을 마치고 파출소에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와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인천 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철저히 함구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천 해경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해양경찰청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유족에게 CCTV와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 관련 자료를 제공을 했다면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포함해 교대자가 제 시간에 복귀에 즉시 출동했는지, 출동 시 규정된 구조 장비를 지참했는지 등을 민간 조사단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에게 제공했다라는 사건 관료 자료, 이건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핵심 자료가 아닙니다. 제기된 핵심 의혹은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CCTV 영상에도 드론 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경은 민간조사단의 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 해경은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폭로가 거짓이다, 이런 주장이 되는데 정말 거짓일까요? 그러면 오디오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영흥파출소장과 팀원 간의 통화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오디오부터 좀 들어주시죠. 정부회장하고 통화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는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참아야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죠. 자, 두 번째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시죠.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꼬들려 잡힐 수도 있고, 우리끼리 돈들 뭉쳐야 돼. 우리끼리 뭐 빈틈이라도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자, 이런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실 은폐가 없었다라고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출소장이 이 점을 좀 확인을 하겠고요. 자, 관련해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 한 분 전화로 잠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볼 분은 고인의 사촌 형인 김민욱 씨입니다.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유족들이 혜경에게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저희는 한마디로 한심하고 정말 경찰의 신분인가 싶을 정도로 화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석이 소식을 듣고 네. 왜 혼자 출동했는지 같이 나간 동료는 없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새벽에 인명구조를 하러 나가는데 혼자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네. 그래서 첫날 9월 11일 날 첫째 날부터 해경 측에 구조하는 영상 자료나 출동 관련 매뉴얼 그런 서류나 영상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해경 측에서는 알겠다고 준비하겠다고 말만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따 오후에 주겠다. 하지만 오후가 돼서 저희가 또 물으면 왜 안 주냐? 그럼 내일 오전까지 주겠다.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럼 그 다음날 오전 되면 다시 오후 1시까지 담당자가 가지고 올 거다. 좋습니다. 1시까지 딱 와갖고 만나서 그 자료를 봤더니 이틀 만에 가져온 자료가 달랑 12줄로 된 시차별 조치사항, 그것도 너무 허술하고 이게 경찰의 신분으로서 업무 자체를 저희 민간인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대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허술한 자료를 유가족한테 줄 수 있는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 1조 출동 규정이 도대체 왜 안 지켜졌는가? 그거에 대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지금 동료들의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지. 예. 저희는 그냥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인데 그 뒤에 이렇게 직원들을 은폐하면서 함구 지시까지 하면서 무엇을 정말 숨기려고 하는지 정말 지금 두렵고 무섭고 궁금한 따름입니다. 그 혹시 그 동료분들이 유족분들께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출동 규정이 안 지켜지게 되는지 좀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바는 없을까요? 맨 처음 날 그 치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된 날 예, 그쪽으로 저희가 달려갔는데 예, 거기에서 이 동료 4명을 만났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한테 죄송하다 울면서 예,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가 왜 혼자 갔냐 이게 맞냐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동료 4명이 저희한테 말한 거는 이렇게 나간 적이 없었다. 혼자 나갈 수가 없었다. 10년을 지금 일을 했지만 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 보도를 보고 음, 정말 다행이다. 대통령님께서
알아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진상 조사단을 꾸민다고 외부 인력을 6명을 투입을 해서 네. 경찰이든 변호사든 사단법인의 단장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경 측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라 네.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명명백백히 밝힐지가 되게 의심스러웠고 네네. 100% 신뢰를 못 가진 상태였습니다. 음. 근데 어제 외부 기관에 이제 별도로 독립기관에 한다는 대통령 말씀을 제가 듣고 다행이다 싶었고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그날의 진실과 지금 윗선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저렇게 항구의 지시가 계속 내려오는지 예. 제발 그 규명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저희 입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예. 너무 의아했고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 당직자 4명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을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희한테 네. 먼저. 네네.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들었을 땐 그래 일단 그런 용기 낸 상황에서 알려야지 우리끼리만 알면 네.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네. 하니 일단 우리가 언론에 알리자 진실을 터뜨리자 해서 그거를 확인을 받고 제가 총장님과 면담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면담 요청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받고 대신 이 기자회견이 나갔을 때 이 동료 4명이 지금 많은 질타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이 오해를 예. 총장님께서 풀어주시고 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보살펴 달라. 예. 라고 저희가 약속까지도 또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믿고 기자회견을 했고 진실을 알렸는데 예.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다시 없어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심신이 많이 힘드실 텐데 하여간 잘 추스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이재석 경사의 사촌형 김민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짧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고 JB타임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야기인데요.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훈부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 논란과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고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권오울 장관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까지 내가 이 상황을 너무 순하게 봤다. 보훈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해임 건의 같은 이런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는데 김영석 관장은 임명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말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월에 국회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 외지인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너무 늦은 감사가 아니냐, 이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해경 사망 사고에 대해서 좀 유족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티스님, 희생자를 영웅으로 만들면 덕보는 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